김홍일 이야기 해볼 텐데 심각해. 김홍일 이야기 심각해요. 권익위 위원장 하고 있다가 그 방통위원장에 지명해가지고 권익위 위원장 업무하고 밤에는 청문회 준비한다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야반도주를 했어. 그 임식 그 날짜도 공지 안 하고 몰래 했다잖아요. 몰래. 예. 자기들끼리만 뚝딱뚝딱 한 거예요. 야반도주했어. 왜 이렇게 그 한동훈은 생중계까지 해주던데 뭐 부끄러운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김홍일 위원장 취임식이라고 나중에 행사 후에 언론에 공개한 자료가 이거예요. 저렇게 공개할 거면 왜 이 임식은 이야. 비공개로 하겠다고 끝까지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쪽 놈들은요. 권익위원장은 안 중요한 거예요. 권익위원장 하나도 안 중요하고 방통위원장이 그만큼 급하다는 반증이죠. 왜냐하면 언론에 이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진 거잖아요.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냐. 그러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조용히 이임시켜놓고 언론에 사진 한 장 딱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가 박민이 꽂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박민이 딱 꽂힌 날부터 바로 땡눈 뉴스로 바뀌었잖아요. 9시 땡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하는 뉴스로 바뀌는 걸 보면서 만족감이 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MBC도 지금 그렇게 바꿔야 되고 YTN도 그렇게 땡눈 뉴스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조급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할 리가 있습니까? 역대 방통위원장 한번 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최시중, 그 유명한 전 한국갤럽 회장이었던 사람 최시중.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계철, 그래도 정보통신부 차관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합니다. 박근혜 때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경재,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성준이라고 이름, 판사 출신 한 명 했던 기억은 여러분들 거의 기억이 없으실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이호성은 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언론개혁 관련한 일을 했어요. 한국방송학회 회장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는 방통위원장 딱 적임자죠. 그렇죠. 다음에 한상혁은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윤석열 정권 이동관, 동아일보 기자 그렇다 치자. 김홍일은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 전문성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 한상혁도 변호사 출신이다. 왜 이것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상혁은 고대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 땄지만 중대심판과 석사 과정 했고 박문진 이사도 한 사람이에요. 어따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을 쏙 빼놓고 한상혁과 김홍일을 똑같은 법조인이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밀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 권력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뭐 교육 범죄 하나,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 한번 수사하면은 나는 교육 전문가고, 내가 그 조선업 한번 수사하고 나면은 조선 분야 전문가고, 아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해봤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문성 물었더니 재래시장 자주 가는 재래시장이 있다. 단골집도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관비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언론의 프레임 속에서 정관예우란 말을 쓰실 수 있는데 정관예우란 말은 없어요. 정관비리. 정관비리 냄새가 펄펄 나더라. 자, 그거 한번 볼게요. 김홍일 사회이사 영입 후에 오리온 오너 횡령 2차례 무혐의.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을 하고 그만두고 나가요. 김홍일은 여러분 충남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도 아니고 연고대도 아니고 충남대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여서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하면 육두품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지방대 나온 사람들. 근데 어차피 이 고위직을 하고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오리온 오너 횡령 2차례 무혐의를 끌어낸 거죠. 사실 뭐 아니다라고 부인은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러려고 사회이사에 검찰 안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연봉이 3억이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회이사가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6년간 3억인데 예. 근데 저는 이게 사회이사 월급이라는 거는 그냥 대외적인 거고 예. 저렇게 뭐 큰 거 이렇게
힘써주는데 저것만 받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진짜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일의 재산이 그렇게 뛴 거죠. 자, 우리나라 30대 그룹 신규 사회이사 출신별 현황. 누가 봐도 검찰이 최고죠. 검찰이 압도적이네요, 진짜. 네. 판사도 아니고 검찰입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진짜 글자 그대로 권력기관만 다 골라서 다 데리고 가네요. 그 검사 그만두고 특히 고위직 그만두고 법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면 전관을 못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짓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킨단 말이야. 전화 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오리온 말고 계룡건설. 그러니까 지금 김홍일이 오리온하고 계룡 두 군데 사회이사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계룡은 사회이사도 하고 감사위원회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본인도 지금 사회이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회사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뭐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뭔가 했더니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 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룡건설과 조달청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1년에. 근데 이제 이 당시가 어차피 김홍일이 계속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에 있었던 기간이고 꼭 김홍일이 뭐 손을 썼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렇더라. 왜 자꾸 검찰들이 사회이사에 이렇게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쌍방울 사회이사 뭐 이런 사람들 검사였죠. 어마어마한 수가 검사 완전히 출신이잖아요. 완전 검찰 출신. 역대 사회이사 대부분이 검사였죠. 쌍방울은. 한동훈의 장인 주가 조작 혐의 기업 사회이사. 한동훈 검사 시절에 장인은 저러고 있었어. 그러면은 장인이 그 회사, 그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이 사위 동훈아 잠깐 보자. 이거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다가 뭐 한동훈도 검사지만 장인 본인이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진영구.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의 사회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관 비리라고 하는 거는 퇴직한 지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네. 10년 지나면 자기 모르는 애들이 지금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얽혀진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비리 법적 카르텔입니다. 이게. 법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조국 장관 내 가족 잡아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손에 만지기도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천문학적 금액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심심하니까 주가 조작했나 봐. 진영구 씨.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큰 사건은 아닌데 10년간 변호사 선임한 적 없다. 이번에 청문회 할 때 김홍일이 국회의원실에다가 낸 그 답변인데 알고 봤더니 있었어. 변호사 선임한 적이 있었어. 이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그 이소영 의원실에서 이소영 의원이 청문회 관련해 갖고 지금 사보임 됐어요. 김홍일 잡으라고. 야 원희룡 잡더니 이제 김홍일 잡으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보 받고 있잖아. 네. 저는 어떤 주로 내용이냐면은 김홍일이가 검사만 27년간 재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사람들이 전관비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영구 주가 조작이 있듯이 이 사람들 재산 자기 이름으로만 돼 있겠어요? 지금 제보 쏟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보자 신분 보장해드립니다. 02-6788-6976 혹시 김홍일에 대한 어떠한 작은 제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제보자 신분 보장 드립니다. 지금 어쨌건 그런 식 하는 거지. 청문회라고 하는 게 언제적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을 검증하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청문회는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요. 큰 문제 안 돼. 더군다나 중간 사퇴한 애들이 김행 말고 또 있었나? 중간에 사퇴한 사람. 초기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리고 뭐가 드러나도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간보다 더 많아 지금.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게. 그래서 빠지려는 걸 국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김홍일이 재산이 61억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요. 근데 검찰 퇴직 후에 10년 동안 5배가 늘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죠. 저 돈은 어디서 왔을까?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이 12억 정도라고 했는데 10년 사이에 61억이 됐으니까 우와. 5배 늘어난 거죠. 근데 저기 특이한 게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 현금만 늘어난 거예요. 현금이. 우와. 대단하죠. 아까 그 헬마님께서 정순신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제가 말 안 한 이유가 청문회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문회 했을 때 물러난 사람 있냐. 김행 말고 없는 것 같고. 자, 김홍일 예금이요. 2013년에 10년 전에 3억 9,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36억 1,900만 원 정도. 저거는 그 12배가 뛰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 결혼하셨나요? 아니, 능력자네. 아, 첫 번째, 주가 조작. 두 번째, 땅값이 올랐다. 세 번째, 전관 비리를 통해서 뭔가 들어온 돈이 있다. 이거 소명이 가능할까요? 나는 근데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현찰만, 네 현찰만. 번째 모두 다 가능하다. 아. 1, 2, 3 다 가능하다. 근데 보통 그렇지. 이제 그 법무법인들이 그러니까 정관 비리든 어떤 식으로 이제 저 수임료를 줄 때 세금까지 다 내주고 돈을 입금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무법인에서 받는 돈 말고는 불가능한 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돈을 자기 계좌에 넣어 놓을 리는 없잖아요. 저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법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돈만 이제 입금을 해뒀을 텐데 그거는 사실 뭐 법무법인 말고는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2013년에 퇴직을 했고 법무법인 세종에 있으면서 지금 2023년까지 10년 동안 5배. 이거는 전관 비리가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전관 비리도 지금까지 욕먹었던 사람들이 황교안 그때 한 17억인가? 그것도 6개월. 11개월인가? 뭐 예, 그랬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예. 네. 근데 사실은 이 정관 비리 저거죠. 재산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소명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저 랑맨님처럼 로또를 로또가 돼서. 맞았다. 그럼 그 소명이 되잖아요. 예, 예. 김건희도 지금 현찰이 60억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소명을 못 하고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대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법관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 때 국무총리에 내정됐다가 5개월 동안 16억 수임료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6일 만에 사퇴를 합니다. 전관 비리 때문에 사퇴한 거예요. 안대희가. 낙마를 했다고. 박근혜 때 보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봐. 저기 김홍일이는 3억에서 36억 됐잖아요. 33억이 늘어났다고요. 그리고 김홍일이 왜 이번에 그 비서실장이 김홍일 내정자 소개하면서 소년 가자 어렵게 어려서부터 살았다 우리 이 집은 얘기했잖아요. 가난했었고. 근데 검찰에 있을 때는 재산이 얼마 안 됐는데 네. 검찰에 나오고 나서 재산이 저렇게 5배 이상 불었다. 그럼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이 17개월에 17억을 벌었다고 했었어요. 본인은 120개월에 33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이 번 케이스를 따지자면은 뭐 게임 회사 그 친구 더 가지고 한 방에 수백억 번 검사도 있었고 돈 번 케이스는 많죠.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다들 억울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서민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30대 청년들이 뭐 5년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5년에 1억이겠습니까? 안 모이거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이 안 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만에 30억이 넘었다는 건 연마다 3억, 5억씩 이렇게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그게? 그러면 검사 출신이면은 다 그렇게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2013년에 김홍일이가 부산지검장 끝으로 퇴직을 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오리온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 이진동이라고 부장검사. 이 사람이 김홍일이가 대검찰청 중수부장 근무할 때 당시 중수부 직무 대리였어요. 그다음에 윤석열도 있었지.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이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윤석열이가 석박지 생각난다는 사람이 지금 김홍일인 거잖아요. 그 지들끼리 막 이 수사를 처음에 관련해 갖고 지금 50억 클럽 특검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던 그
윤석열이가 있을 때 거기 김홍일이가 상관이었잖아요. 예. 중수부 상관이었다고. 그렇게 연결돼 있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추정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한덕수부터 먼저 하고. 한덕수도 이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총리 내정됐을 때 김현장으로부터 정관회유 받았다. 정관 비리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물러나서 이 인간은. 희한하죠. 한덕수는 법조인 출신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 변호사도 아닌데. 진짜 너무 웃겨. 예, 법무법인에 저렇게 5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가 쓴 신용카드도 영원이었잖아. 그렇죠.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죠. 부럽네요. 조금 그렇다 치고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라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만 그렇다 치고 자 봐봐요. 그 다음 거 한번 줘봐요. 대장동과 관련된 거 밑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이번에 권익위원장 임명될 때 대장동 수사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때 대검 중수부장 재직하며 김만배 청탁 받은 의혹. 남욱 진술 김만배가 김홍일 검사장에게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이명박 BBK에도 면죄부 준 이력이 있고 대장동 특검 시작되면 조사받을 가능성까지 있어. 했어.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50억 클럽에 김홍일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락날락 걸렸어야 지금 여기 권익위원장이든 방통위원장이든 이름 못 올렸을 텐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빼준 거 아닙니까? 50억 클럽에 들어갔어야지 이 정도 되면 혹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내 이름은 내가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그렇게 치면 지금 그 현찰만 늘어났다는 게 법무법인 세종에서 급여 처리 받은 것만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않네.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많은 있다는 것 같은데 거예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직도 여러분 까먹은 사람들 많을 텐데 그 현금 400억을 인출해가지고 그 400억이 어디 써 있는지 아직 뭐 검찰이 이야기 못한 게 많습니다. 대장동 그 사건에서. 그렇죠. 예. 418억. 그러니까 이게 김홍일 같은 사람들이 김홍일뿐만이겠냐고요. 저번에 뭐 거기 보면 김홍일, 최재경 이런 사람 다 등장하잖아요. 뭐 곽상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대장동 숨겨진 50억 클럽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청문회라고 하는 게 내가 땅을 어디 가지고 있다. 내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명인 경우도 있고. 왜 검사들이 왜 차명을 갖출 수밖에 없냐고. 공무원으로서 비리 구조 들킬까 봐 가까운 친인척 이름으로 땅 사놔도 되는 거예요. 김건희 60억. 그것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김건희도 지금 현찰만 60억이고 한 70억 정도 재산이 되잖아요. 그게 드러난 것만 그런 거예요. ESIND나 등등 통해가지고 김건희 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사 법인명 같은 걸로 재산이 숨겨져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문이지만 뭐 최은순 재산이 뭐 수조 원대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잖아요. 아직 그 차명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아니 공무원들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는데요. 법적으로 불법적인 거 지들끼리 덮어주면 아무것도 아닌 차명이네 뭐네 해가지고 정관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지금 정관짓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한동훈하고 윤석열인 거지. 왜? 직전에 대통령 출마 직전에 법무부 장관 그만두기 직전에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만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저쪽 당의 후보가 되고 저쪽 당의 비대위원장 된 거잖아요. 그게 정관 비리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내가 열심히 중립을 지키라는 공무원이었는데 조국 장관 내 이재명 대표 이 수사만 하다가 대선 나오고 비대위원장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인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검찰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내가 검사인데 야순의 회사 내가 수사하다가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저 회사에 변호사로 가버려. 이게 말이 돼? 대한민국의 진짜 부도덕한 놈들인 거야. 일부 이야기겠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판사와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뭐가 있어.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그 땅 같은 거 사는 거야.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 비리 사건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비상장 주식을 산다던가. 비상장 주식 사고 다음에 개발 정보 알아가지고 땅 사고 그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말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이직들은 검사들 지지하잖아.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 인간적으로는 그래.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김홍길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검사도 지내고 막 그러면서 재산을 몇십억 모았다 그러면 그게 선망의 대상이거나 존경의 대상일지 몰라.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대한민국 사회가 김홍길을 뽑아주고 세금으로 월급 줬습니까? 그런 사람들 안 만들자고 대한민국 역사가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똑같잖아. 대통령 내리는 놈은 뭐 BBK 덮어준 김홍일이를 권익위원장을 시키질 않나. 그거를 권익위원장 중인데 방통위원장 시키질 않나. 하도 여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야반도주하잖아요.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김홍일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돼요. 왜 그 자리를 앉히려고 하는지 너무나 의도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에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소문을 들었더니 어디 경기도 어디 외곽에 갔더니 김홍일 땅이라고 알려진 땅들이 있어. 그러면 제보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돈으로 무슨 주식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김홍일 주식이라더라. 제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낙마시켜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정관 비리 법적할 때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다음 정권 바뀌기만 해봐요. 변호사는 동네에 있는 회사원만큼이나 숫자 더 늘려야 되고요. 특별히 다시 잘 벌 것도 나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그 수사권만 없애도 정관 비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때문에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보통의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살림살이를 하는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사가 하는 일이 기소하고 재판 유지 관리하고 하는 그 정도 업무를 맡으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네. 아니에요. 김성진 변호사 새날에 나오시는 그분 있죠. 네. 그분 진짜 와 인사검증이 아니라 총선 후보자 검증하잖아요. 보류된 이유가 재산이 너무 없어서. 그럴 리가 없다. 어디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다. 똑바로 신고해라.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분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랬다잖아요. 난 변호사에도 집 안 갖고 차 안 갖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여연대 주로 활동했잖아요.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은 마치고 있다가 9시에 정청래 양문석 두 분과 함께 다시 올게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